이제 CAD 파일을 불러들여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동안은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모델링하는 방법에 신경 썼다면 이제는 아이소 투시도,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딱 3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Vray 하고 그리고 끝나게 될 거예요. 자, 불러오는 방법은 임포트에 파일 메뉴에 임포트를 쓰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긴 DWG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누르시면 안 돼요. 아직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여기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옵션을 눌러 보실까요? 뭐 여기는 위에는 상관없어요. 위에는 상관없는데 여기 스케일에 보시면 유닛이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CAD의 단위와 스케치업 단위를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단위가 달라져 가지고 크기가 다른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거 확인하고 OK, 그리고 임포트, 자, 클로즈.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파일 탐색기죠? CAD 파일을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옵션이 떠요. 여기 옵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들어온네요. 오케이. 그러면 들어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그라는 개념을 인식을 해야 돼요. 바로 여기 태그요. 지금 보시면 뭐 중심선, 인면선, 가구, 해치, 단면, 심볼, 문자, 창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컴포넌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합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한 번 더 분해합니다.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자, 한 번 더요. 그러면 이제 비활성됩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한번 지워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태그를 보시면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더하기 키를 누르면 태그가 만들어집니다. 이름 바꾸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딜리트 태그가 있고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딜리트 태그 있고 더블 클릭하면 리네임도 됩니다. 얼마든지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 자꾸 바꿔서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 그림 있죠. 눈 그림은 감축입니다. 자, 보실까요? 보시면 FUR은 퍼니처의 약자예요. 가구가 다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문자입니다. 문자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창문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필요 없는 걸 지울 건데 필요 없는 것만 이렇게 쭉 선택해서 지우면 되잖아요. 그럼 필요한 건요? 감춰야 되겠죠. 필요한 건 감추고 필요 없는 걸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뭐 편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보시면 C에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은 안 쓸 겁니다. ELE는 인면선이라고 합니다. 인면선은 쓸 거니까 감추고, 퍼니처 쓸 거니까 감추고, 해치 안 쓸 거고요. 섹션 단면이니까 쓸 거고요. 심볼 안 쓰고, 문자 안 쓰고, 창문 쓰고, 요만큼은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삭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태그를 하나 만들죠. 3D 벽체. 태그를 만들었고요. 뭐 선의 모양도 있지만 여기 연필 있죠.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선택하고 2D 도면. 자, 이렇게요. 2D 도면 하나, 3D 벽체 하나. 자, 만들어 보시죠. 태그를 다 켭니다.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태그를 바꿀 건데, 태그를 바꾸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 인포메이션에 가면 엔티티 인포라고 있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태그를 바꾸면 돼요. 이러면 태그가 싹 바뀝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make 그룹. 근데 이 그룹도 지금 태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엔티티의 태그가 다르고 객체의 태그, 그러니까 선이나 원이나 뭐 이런 것들의 태그가 다르고 그룹의 태그도 달라요. 다 따로따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 똑같이 통일시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도 2D 도면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2D 도면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태그들은 삭제. 자, 삭제할 때 이런 메시지가 떠요. Entity in the model have been tagged. 객체가, 그러니까 선이나 원이 태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내가 지운다고 한 태그 안에 객체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ssign another 태그, 얘네들을 내가 지정한 태그로 보내주세요 라는 뜻인데 필요 없어요. 그냥 delete,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 다음에 얘는 잠글 겁니다. 락. 그럼 얘는 더 이상 작업이 안 되겠죠? 다 잠가 버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하는 건 3D 벽체라고 했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등각 투상도입니다. 아이소메트릭은 등각 투상도예요. 등각이란 얘기가 뭐냐면 오른쪽의 이 각도와 왼쪽의 이 각도가 똑같은 걸 등각 투상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실내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쁘게 나오는 건 등각일 때가 가장 이뻐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이쁘고 여기서 조금만 더 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은 이 천장 있죠. 천장에서 300mm를 깎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들어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 2400을 기준으로 해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가 2400을 그냥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데도 많아요. 2600이나 2800 또는 30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한층 높이는 3000으로 놓고 계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2400으로 할 건데 300mm를 깎는다 그랬잖아요.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2100이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이 부분, 여기 선 두 개 간 거 보이시죠? 요거 계단입니다. 계단이에요. 계단 하나의 높이는 180mm를 쓰는 데도 있는데 저는 시험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150이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150 주거든요. 그래서 150을 기준으로 해서 할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렇게 캐드 도면을 불러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캐드 도면을 그대로 수정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다 그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캐드 도면을 가지고 작업하면 조금 쉬워요. 조금 단축됩니다. 다시 다 그리면 내가 도면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 아, 도면이 어떻게 생겼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러에 대해서, 에러가 나면 그거에 대처하는데 조금 쉬워요. 캐드 도면으로 하면 에러 대처할 때 초보자들은 에러가 나면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릴 겁니다. 이거 잠가 놓고. 자,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거 라인으로 다 그리시면 됩니다. 뭐만 그리냐면 벽체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렉탱글, 그 다음에 이렇게 렉탱글, 여기도 렉탱글, 자, 렉탱글,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얘는 지워야 이렇게 난간이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테라스잖아요. 테라스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여기는 현관입니다. 주출입구죠. 그러니까 여기도 렉탱글. 제일 많이 쓰는 게 렉탱글입니다. 자, 이렇게 지으면 테라스에서 바로 현관까지 하나의 높이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그릴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벽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씩 한 개씩 그려 나갑니다. 뭐 벽체를 그리셔도 좋고 바닥을 먼저 이렇게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편의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욕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높이가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우면 돼요. 다시 여기도 지우면 돼요. 여기도 지우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긴 여기가 안 지워졌구나. 방 다 선택된 거 보이시죠? 방 선택됐고, 여기 현관 됐고, 욕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으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바깥을 따라 그리세요. 그러면 일단 다 들어갑니다. 일단 다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일단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문 부분, 개구부라고 하죠. 이렇게 개구부는 개구부끼리 다 끊어내야 됩니다. 다 따로따로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처럼 다 끊어진 상태로 벽체가 다 이렇게 끊어진 상태로 작업이 될 겁니다. 여기 다르네요. 자, 여기도 선정리, 그리고 자, 여기도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문이 들어갈 자리, 여기 벽체 들어갈 자리, 바닥 들어갈 자리,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 주세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 봅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푸시앤풀로 하나씩 하나씩 올려보죠. 푸시앤풀, 여긴 150,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150, 총 300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150, 150이니까 여긴 300.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150만 더 올려주세요. 여기서 150만 더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로 냅둬도 되는데 이거 꼭지점끼리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보기 좋겠죠. 이렇게 계단하고 테라스가 이런 모습, 현관이 이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일단은 다 이만큼씩 올립니다. 다 똑같게 올려요. 다 똑같게 업로드 해줍니다. 저기 푸시앤풀로 다 300ml를 올립니다. 다 300ml 올리세요. 자,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똑같이 300을 올렸는데 일단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 거실은 현관에서 150mm가 더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150이 더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전부 다 150씩 다 올려줍니다.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를 시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닥이랑 벽체를 150씩 더 올리려면. 네,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 150, 300, 여기가 450이 되는 거죠. 높이가. 자, 이런 모습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욕실은 거실보다 100mm가 낮습니다. 푸시앤풀로 여긴 100mm 밑으로 내려주세요. 우리가 다 150mm를 기준으로 썼는데 여기만 이렇게 100mm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벽체를 올릴 겁니다. 벽체의 높이는 2100. 자, 푸시앤풀 2100. 이렇게요. 하나 이제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옆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2100mm 다 올렸네요. 자, 올려보시죠. 자, 저는 면을 자꾸 정리하고 있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면 정리를 해주세요. 저처럼 깨끗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자꾸 면 정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용량 줄이려고. 100개의 면을 계산하는 거하고 10개의 면을 계산하는 건 아무래도 컴퓨터가 10개의 면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자꾸 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면 정리를 자꾸 해주는 거고,
시간 나면 자꾸 해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요 일반적인 창 있죠. 일반적인 창은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24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면 1200입니다. 푸시앤풀로 이렇게 1200을 올리시면 돼요. 나머지 남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창의 경우는 절반을 씁니다. 인면도를 보면 창의 인면도가 나와요. 그래서 창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의 크기가 너무 크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생활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일부러 창의 크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는 건 일반적인 거죠. 어떤 거는 통창인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저희 집이 통창이에요. 방바닥부터 천정까지 통창입니다. 요즘 죽을 것 같아요. 새벽에 5시면 일어나요. 햇볕이 너무 잘 들어와요. 사생활 보호도 안 돼요. 옷을 한번 갈아입으려면 커튼을 닫혀야 돼요. 밖에서 너무 잘 보여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보통 절반을 놓고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해요. 2400의 절반이니까 1200. 이렇게 1200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는 1200이 올라옵니다. 자, 올려보시죠. 여기는 평면도를 보면은요, 주방입니다. 식탁이 있는 자리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밖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높이가 얼마이면 적당할까요? 식탁보다 조금 더 높으면 되겠죠. 그죠? 보통 식탁의 높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테이블의 높이는 평균 700에서 750을 써요. 그럼 800에서 900 사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겠죠. 자, 푸시앤풀 900 조금 올려서 900 올렸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디냐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주방 환기창입니다. 주방 환기창의 높이는 싱크대보다 높아야 돼요. 싱크대는 일반적으로 싱크대 벽체가 있으면 싱크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평균 850입니다. 그리고 요 높이가 100mm입니다. 그러니까 950이죠. 그래서 여기서 100mm 위에 이렇게 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를 1100mm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환기창이잖아요. 이 위에 상부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많이 못 줍니다. 한 450 정도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군요. 푸시앤풀 1100mm, 그 다음에 450mm, 그 다음에 끝까지 이런 식이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구멍이 나야죠. 그러니까 푸시앤풀로 거꾸로 이렇게 구멍을 내시면 됩니다. 자, 구멍을 내보실까요? 이렇게.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창의 크기가 크면 곤란하겠죠. 역시 천장에서 한 600mm 정도만 내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300mm를 잘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300mm를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올린 다음에 300mm를 거꾸로 내리시면 이쪽은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개구부는 다 끝났네요.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얘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창틀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걸레바지 만들고 가구를 넣으면 돼요. 자, 태그를 만들어 보죠. 여기다 3D
몰딩이라고 하죠. 역시 선택해 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몰딩을 해야 돼요. 몰딩이라는 얘기는 걸레 바지를 뜻해요. 근데 여기다 걸레 바지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2D 도면 필요 없잖아요. 자, 지금 여기 아래 도면 나오죠, 그죠? 얘를 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도면이 감춰지죠. 다시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몰딩을 선택하고 여기서 작업하겠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렉탱글, 이때 요 부분만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대로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는 벽체를 감춰보면 아는 거죠. 네. 제대로 그려졌네요. 바로 이렇게요. 이게 태그 사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그 다음 라인, 이레이즈 감춰보면 네, 제대로 만들어졌네요. 다시 렉탱글, 이레이즈, 다시 렉탱글, 이레이즈, 라인. 자, 여기는 라인이 여기서부터란 말이죠. 이렇게 여기 지우고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라인, 다시 렉탱글, 다시 라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네요. 여기까지네요. 현관까지네요. 자, 라인, 다시 한번 라인, 다시 라인. 그러면 전체를 보면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라인을 다 따라 그렸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걸레바지잖아요. 걸레바지니까 이렇게요. 렉탱글 화살표 누르고, 자, 이렇게요. 10,100. 그 다음에 경로 지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 팔로우 미, 그리고 클릭. 그러면 걸레바지가 금방 만들어졌네요. 메이크 그룹. 자, 다시요. 렉탱글 10,100 선택하고 경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서 객체 선택해주고 팔로우 미,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전부 다 해주시면 돼요. 10,100.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다시 복사. 다시 또 복사. 다시 또 복사. 자, 렉탱글 10,100 10,100. 그 다음 복사. 팔로우 미.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팔로우 미, 메이크 그룹. 네.
다 된 것 같으네요. 자, 벽체를 켜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이렇게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문을 모델링 할 겁니다. 자, 렉탱글 40,200 그리고 자, 다시 200,40 푸시앤풀. 자, 메이크 그룹 복사하기 렉탱글 푸시앤풀 40.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더 꾸미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질감 효과가 있단 말이죠. 맵 소스가 어디 갔을까? 매핑 소스 여기 있네요. 첫 번째 매핑 소스에 방문 여기 있네요. 방문을 하나 넣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아무거나 하나 넣어 보죠. 자, 어떤가요? 모델링 한 게 나은가요? 그러니까 맵을 넣은 게 나은가요? 맵을 넣은 게 훨씬 더 그럴싸하단 말이죠. 이런 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걸 매핑을 하고 네, 여기에 V레이를 하게 되면 실제로 맵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령인 거죠. 내가 이걸 모델링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고, 아, 이거 모델링 하기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매핑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곡선들 다 따야 되잖아요. 모델링 하려면. 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땐 매핑. 상황에 따라서 이걸 매핑으로 처리할 건지 모델링으로 처리할 건지, 그건 말 그대로 상황 논리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저 같으면 그냥 매핑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냥 사각형 그리고 매핑 이렇게 그냥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작업 속도도 빠르고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니까. 조금 퀄리티 떨어지면 어때요? 뭐 조금 실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거든요. 정확한 건 그거죠.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뭐 내가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70점이나 80점만 돼도 클라이언트는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상황인 거죠. 완벽하게 내가 해야 돼 라는 거하고, 저처럼 아니 뭐 그냥 대충 이 정도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창문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보시면 여기 창문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문의 크기 규칙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창틀이 45mm, 그 다음 문틀이 60mm, 여기 80mm 굳이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45인데 그냥 40 주셔도 돼요. 5mm 정도는 그냥 묻어놓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5, 60 이렇게 돼 있고, 요 깊이 있죠. 깊이는 40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뺍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한 다음에 옵셋 45 여기 지우고,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자, 태그 만들어야죠. 3D 창, 그 다음에 선택하고, 자, 렉탱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미음자 모양으로 선택이 되겠죠. 이때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빼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이 돼요. 옵셋 45mm 가운데 지우고, 자, 푸시앤풀 창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면에 보시면 창틀이 나와요. 창틀의 크기가 130이고 창문은 30이고, 푸시앤풀 130. 자, 트리플 클릭. 저는
리버스 페이스를 씁니다. 면 뒤집어서 쓸 겁니다. 중간중간 면을 뒤집을 거예요. 왜 그러나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색이면 객체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일부러 중간중간 면을 뒤집어서 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룹 이렇게요. 자, 창틀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창문을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요. 렉탱글 해서 절반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미드 포인트까지 클릭해주고, 그럼 미드 포인트까지 하면 창문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실제는 창문이 어떤가요? 이렇게 두 개가 겹치잖아요. 맞아요. 요 선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하냐면 30mm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30mm 이동하시면 됩니다. 왜 30mm냐면 여기 있는 틀이 60mm라서 그래요. 여기 틀이 60mm니까 지금 여기 절반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30, 이쪽 30. 여기서 30mm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똑같습니다. 여기 60mm 그리고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이거는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렉탱글 이번엔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를 넣어 주시면 돼요. 유리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가운데로 갑니다.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하나는 이 선의 중간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맞닿게. 그러면 어떤가요? 중간에 딱 걸린 모습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놓고 복사 이렇게요. 사실은 이 벽에서 10mm가 더 이쪽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벽에서 10mm가 더. 그러면 선택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서 이 방향으로 10mm 더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렇게 복사된 것을 이거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복사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다시 한번 복사, 다시 한번 또 복사. 자, 원점 0도 90도. 그러면 딱 이렇게 반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항상 방법은 똑같아요. 렉탱글. 자,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선택 하나 해제하고 옵셋 45mm. 그 다음 위에 지우고 푸시 앤 풀 130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창틀이란 말이, 그러니까 문틀이 되는 거죠. 문을 만들어야 돼요. 미드 포인트까지. 근데 여기서 30mm가 더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빼고 옵셋 60mm. 자, 맨 위에 지우고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유리를 그립니다. 유리 질감 넣어주고, 지금 보시면 일렬로 쭈루룩 있으니까 다 가운데로 이동시켜 줘야죠. 이렇게 유리와 문을 하나로 해놔야 유리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미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자,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10mm만 더. 그리고 복사. 똑같아요. 크기만 달라질 뿐이지 그리는 방법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렉탱글.
자, 옵셋 45mm, 푸시 앰플 1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렉탱글, 자, 모서리 선택하고 30mm, 더블 클릭, 옵셋 60mm, 자, 푸시 앰플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유리 만들고 재질 넣어주고, 자, 가운데로 이동, 함께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미드 포인트로, 자, 마찬가지로 벽체에서 10mm 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주방 환기창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모델링 해 보시죠. 자, 여기 바로 이 부분 주방 환기창이에요. 자, 똑같아요. 그런데 주방 환기창은 온전한 창이죠. 자, 옵셋 45mm, 가운데 치우고 푸시 앰플 1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요. 중간점까지 가고, 자, 30mm 이동, 옵셋 60mm, 푸시 앰플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요. 유리 만들어서 질감 넣고, 자, 중간으로 이동,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용해서 복제를 할 겁니다. 중간점으로. 그러면 여기 틈 벌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동을 할 건데 우리 화살표 방향 누르면 이동이 제한된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면을 갖다 대면 더 이상 침범하지 않아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 같이 선택하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10mm.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복사를 시도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근데 복사가 잘 안 되네요. 130mm라는 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130mm. 그러면 딱 맞게 복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파놓고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막아놨으면 또 막은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창문까지 다 작업해 보시고요. 저장해도 돼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죠.